와이프 몰래 비상금으로 하는 제 주식 계좌, 일단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며칠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 뻔했는데 왜 안 팔았는지, 두 번째는 다들 지금 열광하면서 매수하고 있는 LG를 왜 저는 안 사는지, 세 번째는 코스피 8,500에 다들 조급하고 포모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멘탈 관리하고 있는지입니다. 주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하신 분들 끝까지 보시면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갖고 있던 국내 주식을 다 팔 뻔했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선거 끝나면 국민연금이 주식 폭탄 던진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목표보다 너무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14.9%인데 실제로 20% 가까이 갔습니다.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요. 규칙대로면 이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다 팔아야 합니다. 그 규모가 170조 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오른 하이닉스부터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계좌에 있는 바로 그 하이닉스요. 매도 버튼을 누르려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 28일에 국민연금이 룰을 바꿨더라고요.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밸런싱 때문에 억지로 팔아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인 겁니다. 1일 매도 규모도 줄이기로 했고요. 한마디로 선거 끝나자마자 폭탄 던지기, 이건 아니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목표를 올려도 아직 살짝 초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리밸런싱 유예가 6월 말에 끝나면 하반기에 수급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적어도 선거 끝나자마자 폭탄 떨어진다, 이것까지는 아니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아직 안 팔았고 그 뒤에 삼성전자 신고가 찍었습니다. 시총 2,000조 처음 넘었습니다. 만약 팔았으면 수수료만 날리고 아마 더 높은 금액에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들 팔라고 할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매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요즘 LG 관련 주식들 장난 아닙니다. 앞에 LG자만 붙으면 다 오르고 있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6월에 한국에 옵니다. 와서 누구 만나냐? LG, SK, 현대차, 네이버, 두산 만난다고 합니다. 성수동에서 삼겹살에 소맥 한잔하면서 피지컬 AI 협력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LG가 어떻게 됐냐? LG전자가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30%씩 두 번이요.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도 그냥 LG 붙은 거 다 올랐어요. 물론 두산, 네이버도 다 올랐습니다. 깐부치킨 치맥은 놓쳤지만 삼겹살의 소맥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다들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삽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그 계열사 중 한 곳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엔비디아와 엮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나 기대가 달라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근데 앞에 LG가 붙었다고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달려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LG전자 물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는 업을 하고 있고 지분 구조에서도 크게 관련 없는 계열사들까지 이렇게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이러는 거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모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사람들의 포모가 정말 심한 상태고 그로 인한 광기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피 8,500 넘었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주변 보면 다들 그래요. 지수는 8,500인데 내 주식은 파란불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수 끌어올린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소수 종목 몇 개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은, 특히 코스닥은 안 오르고 돈이 특정 종목으로 몰리면서 대부분의 주식 종목들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또 22%라는 양도세까지 내면서 해외 주식으로 들어간 분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국내 주식보다 성적도 안 좋고 이러면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 빼고 남들 다 버는 것 같고, 이 포모가 진짜 무서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회 놓친 건 지금 매수하자니 다 오르고 나서 내가 사는 것 같아서 못하겠고, 새로운 이 기회는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놓친 기회를 만회하고 먼저 돈 번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저는 빚 내서 투자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상황과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많이 얻기 위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전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 행동이 가져올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상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포모에 빠지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포모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사실 전문적인 종목에 대한 엄청난 지식, 거시적인 경제 흐름, 이런 거를 잘 아는 것보다는 나의 멘탈, 마음의 여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런 나 자신을 스스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투자의 9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만 못 벌었고 놓친 기회에 만회해야 한다고 느끼면 아무거나 막 사게 돼요. 지금 AI와 전혀 관련 없는 LG 계열사 이런 거 매수하는 게 딱 이겁니다. 타이밍 좋게 떨어지기 전에 팔면 뭐 당연히 좋죠. 거품도 돈입니다. 거품이어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폭탄 돌리기 하다가 내가 딱 들고 있는 타이밍에 터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상한가에 들어가면 밑에서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물량 다 넘기고 빠져버립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만 물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거, 분위기만으로 오르는 거엔 안 들어가요. 상식만 가지고 투자해도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잃지 않고 괜찮게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건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 젠슨 황이 와서 무슨 계약을 하고 갈지,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행동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 아는 것만 사고 잘 모르는 것은 안 사거나 적게 산다. 두 번째, 마음이 급해져도 철저히 분할해서 매수한다. 세 번째, 꾸준히 모아가되 현금 비중 30%는 항상 확보해둔다. 네 번째, 나 자신을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자한다. 저는 주가가 언제가 꼭지인지 언제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그냥 매달 정해진 날에 사 모읍니다. 오르든 내리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게으르고 마음 편한 투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내 평온한 일상을 갉아먹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계속 주식 어플 새로 고침하고 밤에 미국 주식 보느라 잠 못 자고 이러면 일상이 망가집니다. 본업이 흔들리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지금 같은 불장에는 내가 막 주식 천재 같고 영원히 이렇게 벌 것 같지만 장기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궁금하시면 당장 2022년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동안 솔직하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 심정은 어떨지,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 편하고 게으른 투자를 추구합니다. 이게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알고 나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위험 자산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른 투자를 저는 대체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는 사실 매월 용돈 조금씩 모아서 불린 제 유부남 비상금 계좌고, 노후를 대비할 진짜 메인 자산은 와이프 명의로 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해외 지수 ETF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튜브 시작한 것도 주변 아무도 모릅니다. 저랑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된 계좌는 채널이 좀 커지고 나면 그때 같이 인증하겠습니다. 코인도 따로 굴리고 있는데 이건 얘기가 기니 다음에 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안 팔고 잘 버텼습니다. 저는 더 들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둘째, 저는 AI와 관련 없는 LG 계열사는 분위기에 휩쓸려 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은 아닙니다. 셋째, 포모에 빠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빚을 내서 뇌동매매하기 전에 이 행동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가늠해 봐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종목 지식보다 내 멘탈과 마음의 여유, 나 자신을 아는 게 9할 이상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일상과 평온함을 지키면서 자산을 불려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멘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범한 직장인 유부남의 비상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계좌의 생사가 궁금하시면 구독해두시고 매주 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